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자, 한국경제TV 시청자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요즘 대세 스치면 그냥 간다는 그 전문가, 재미있는데 종목까지 잘한다는 그 전문가, 여의도의 아이돌, 바로 유일한 종목, 유일한 희망해, 유일한 주식의 유일한입니다. 자, 오늘 굉장히 좋지 않은 이슈가 있어요. 우리 증시의 이벤트들이 분이 굉장히 뜨겁기도 하고요. 네, 다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바로 오늘 공부 내용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 한번 꼭 읽어주시고요. 제가 채널명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유일한 주식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유튜브에서 최고의 인사이트로 오늘 끝나고도 바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주식, 이 얼굴이 굉장히 크게 나와 있으니까요. 비슷한 이름으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 꼭 유일한 주식으로 들어와 주셔야 됩니다. 자, 시장 호르무즈 리스크, 중동 지정학 리스크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금 상선 두 척 공격 발표를 하면서 지금 세계 원유랑 이런 물류의 목줄을 잡는 발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뭐 다 나빴던 것은 아니었어요. 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 그 오라클 같은 경우는 급등하는 모습들도 있었고 AI나 클라우드는 조금 더 올라올 수 있는 이런 실적의 호조상으로 해서 좋은 모습들 보였지만 중요한 것은 IEA 역사상 최대 비축류 방출하겠다. 유가는 공포를 먹고 산다. 제가 이것들은 분쟁은 이런 주가를 반영을 하고 나스닥은 결국 어제는 AI를 선택을 한 겁니다. 미국장 또는 여러 가지 국내장까지 이렇게 번질 수 있는 이슈이기도 하지만 아무튼 분쟁이 유가를 올려버리고 AI가 지금 이 지수를 버텨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2월 CPI 전년 대비 예상치에 부합했던 내용들도 조금 확인하셨을 텐데 이런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의 세론작용으로 공포로 작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밤새 고민을 많이 했던 거예요. 좋은 것들을 공부해야 되는데 어제 헤드라인입니다. 이게 어제 저녁에 새벽에 헤드라인이에요. 뭐예요? 다룰 이슈가 많아도 속 터지는 거예요. 헤드라인 대부분이 이란 중심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마녀의 날 변동성 심하겠지만 이것도 조금 이따 공부를 할 거고요. 이것도 제주예요. 제주기는. 이런 것도 제주인데 제가 조금 요약을 해보니까 이란 공군 기지 초토화에 대한 이슈들도 가장 많았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화물선 피격에 대한 이슈들 아랍에미리트 해안에 기뢰가 설치됐다는 이슈들, 이스라엘의 군기지 건설에 대한 승인 그런 부분들, 중동 긴장이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올라오고 있는 게 지금 상시 보이고 있죠. 자, 우리가 이제부터 어떻게 이렇게 시장이 옮겨갔는지, 어떤 식으로 우리 시장의 이런 밸런스를 체크해 보면서 우리 피부로 느끼는 시간을 조금 가져볼까 합니다. 첫 번째 이슈예요. 그러면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큰데 셀프 종전선언 같은 내용들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란은 전쟁 장기화 부담 속에서 지금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자. 출구 전략을 밑그림을 마련해둔 걸로 보인다라고 생각을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기사상에서요. 전쟁 발발 이후에 미국의 공습이 있었다. 테헤란 시내는 점점 폐허로 변하고 있다. 이란이 항복하든 안 하든 왜 이런 워딩을 쓸까요? 우리는 이란은 지금 현재 미국 입장에서는 완전히 무너뜨리기보다는 군사 능력만 조금 약화시키고 이렇게 항복을 선언하든 선언하지 않든이라는 말들을 하죠. 군사 목표가 완전히 실현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스라엘이 하마스 상대할 때랑 비슷한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점점 종식적으로 무게가 쏠리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끝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를 미국 말로 잔디깎기 전략이라고 합니다. 잔디가 뭐예요? 계속 자라죠. 잔디는 적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그러니까 잔디가 자라나만 깎고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군사력만 약화시켜보자. 이스라엘이 하마스전 상대했을 때 비용을 조금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상대했던 전략이에요. 트럼프 전략은 이란이 항복을 하지 않아도 종전선언이 가능하다고 말을 했고 군사 목표를 달성하면 미국이 승리선언을 해버린다. 즉 이란의 정권 붕괴까지 가지 않겠다라는 의견으로 추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느냐, 우리가 왜 트럼프가 잘 싸우다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정쟁 장기화 부담에 미국의 재정이 천문학적 재정이 들어간다고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이거는 저번 주 공부였기 때문에 조금 그렇죠? 이거는 한번 다시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년간의 전쟁 비용 8조 달러, 사망자 90만 명.
이런 건 저번 주에 공부를 했었죠. 자, 1경 700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 국방비가 미국이 1000조국, 2000조국 이러면서 멋있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1경 700조국입니다. 20년간 1경 700조국. 대단히 많은 비용을 소진을 했다라는 거죠. 그럼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치적인 행보, 전쟁이 길어지면 미국의 입지 내 트럼프의 입지가 좁아질까요? 넓어질까요? 핵심이 뭡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바로 유가를 끌어내려 버리니까 여기에서 막혀버리면 트럼프도 이제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계 원유의 20%다. 뭐 LNG의 30%다. 이런 것들이 멈춰버리니까 대한민국도 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이해도가 높단 말이에요. 세계 증시들이. 비축유 논의로 지금 해결을 안 하고 있으면 더욱더 대단히 힘든 시장이 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석유가 없으면 우리 석유화학 같은 경우가 다 안 좋을 수 있고요. 일반 재화들, 플라스틱 들어가는 것도 다 석유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좋아하는 바이오요. 원유 끓이면 기름 보글보글 끓이면 약 나와요. 바이오 시밀러가 뭡니까? 카피약, 복제약까지는 아니고 카피약이라고 말하죠. 카피. 뒤에 액상과당 이만큼 더 넣고 성분 100%인데 99.99로 살짝 내려서 끝에만 살짝 틀리게 하잖아요. 그 기름 끓이면 대부분 다 나옵니다. 약도 공짜로 나오는 거, 제약까지 다 타격이 입게 되고요. 직접적인 에너지 인프라 같은 경우도 계속 순환매로 엮여나간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증시가 그래서 약했냐? 아니에요. 생각보다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럼 우리 증시가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벤트 드리븐 장세가 대단히 높을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뜨겁고 이벤트 드리븐이 많은 만큼 위험도 같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바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헤드라인을 봤으면은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대한민국은 에너지 수입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 리스크가 나오면 우리 증시가 가장 먼저 흔들립니다. 더더구나 휴전국이에요. 대한민국이 전쟁 난 것 같다 막 이런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조금 전 대표님들이. 왜냐면은 제가 대한민국이 전쟁 났냐 뭐 이렇게 농담들을 하시지만 상승장이었어요. 그때는 횡보 가능성에 우리가 이거의 타이밍을 맞춰놨잖아요. 근데 어때요? 우리가 종목 살 때 이렇게 상승장에서 대부분 사놨단 말이에요. 횡보 가능성의 타이밍에 맞추면은 돈을 버는 거지만 이거 한 번 늦으면은 이거 꺾으면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상승장에 벌어냈던 거 3일 만에 다 뱉어냅니다. 그래서 이걸 리스크를 알고 접근하는 것과 모르고 접근하는 것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에요. 자, 가봅시다. 그대로 따라와야 돼요. 일본은요, 움직였죠. 일본 휘발유 폭등 조짐에 비축유 이미 풀어요. 16일부터 풉니다. 오늘 12일이죠. 자, 이 내용 뭐예요? 일본 정부가 비축유를 단독으로 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단독으로. 한 명이 아니라 단독으로. 국제적으로 비축유 정식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단독으로 방출하기로 했어요. 일본이 빨라요. 이런 거 보면. 원래 비축유 방출은 국제에너지기구, IEA 국가들이 같이 합니다. 근데 이번에 국제 결정 안 기다리고 일본이 먼저 풀겠다는 소리예요. 일본 총리 워딩을 보면 호르무즈 해협을 유조선이 사실상 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원유 공급이 막힐 수가 있다라는 판단이에요. 그럼 어느 정도 풀 거냐? 민간 비축유 15일분 풀어낼 거고, 그리고 국가 비축유 1개월분을 풀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전망이 뭐냐? 180엔 돌파 가능성도 나타나고, 심지어는 아시아 장세에 일부에서는 200엔 돌파 가능성까지 이야기를 해요. 일주일 만에 20% 급등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무섭죠? 저도 좀 워딩을 낮추고 싶어요. 근데 제가 낮추고 좋은 말 했다가 녹아나버리면은 저는 책임감을 갖고 책임감을 전달해야 되는 전문가란 말이에요. 맞아요? 진짜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호르무즈 아시아 장세의 호랑이라는 대한민국 장과 일본, 자, 일본 나쁘다 좋다 할 거 없이 진짜로 아시아의 호랑이로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 아시아 장세에서. 그래서 해협 리스크가 대한민국 이런 국내 장에 강력한 직격탄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아 장세 따라가면 또 이제 같이 간단 말이죠. 일본은 준비했는데 대한민국 안 했죠. 그럼 조금 이제 하락에 그런 게 조금 보이는데 일본도 바보가 아니에요. 막말로 이야기해보면 오히려 섬나라기 때문에 운반이 더 쉬워요. 지리적인 여건이 대한민국도 너무나 좋지만 일본도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해결된 느낌을 주고 있는 건가? 에너지 쇼크의 초기 패턴이에요. 시장이 강하니까, 상승장이니까, 우리가 테마로도 돈이 돌아가니까, 대한민국 장이 워낙 강해서 이런 것 갖다가도 다시 이렇게 살려버리니까 안심이 된다고요? 맞아요. 저도 큰 영향 안 받겠지 싶어요. 근데 계좌는요?
제가 죽었다 살아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계좌는요, 여러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관심 없어요, 시장은. 그러면 오늘 조금 전에 댓글에도 가끔 가다 이야기하는데, 뭐, 내 마녀의 날 얘기했죠. 파생 동시만기일과 중동 리스크가 겹쳐요, 안 겹쳐요? 지금 댓글들도 많이 보이네요. 겹치죠. 방향보다 변동성이 먼저 움직일 거란 소리입니다. 외국인 선물 포지션이나 프로그램 매매, 이 두 개를 대표적으로 체크하고 우리는 지수를 본단 말이에요. 맞죠? 그리고 나타나는 패턴이 뭐예요? 정강 후약이 나오냐, 전약 후강이 나오냐, 맨날 이런 날 때마다 하루 종일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급등하고 오후에 급락하는 시나리오를 그럼 우리가 짜보는 거예요. 지수 변동성도 오고 테마 장세로 올 것인가? 석유, 가스, 방산으로 올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어요, 없어요? 석유, 가스, 방산 있죠. 그럼 두 번째 시나리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무조건 이대로만 끝난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프로의 세상에서는 양쪽 시장을 다 준비해 놔버리면 되는 거죠. 시나리오별. 올라갈 때와 떨어질 때. 그렇죠. 우리가 이거 빨리 버리자 그랬습니까? 프로의 세계에는 빨리 버리고 양쪽 시나리오를 다 준비하는 게 진짜 고수의 영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프로그램 매도가 폭발합니다. 지수가 떨어지겠죠. 외국인이 선물을 마구마구 매도해버려요. 지수 떨어지겠죠. 그럼 개별주가 동반 하락하는 그림 나올 거야? 그럼 우리가 뭘 봐야 돼요? 쇼커버링 반등을 봐야 되겠죠. 그러면 유가 안정과 중동 뉴스 완화 움직임에서 안정화로 가버린다. 이럴 수도 있죠. 맞아요? 지수가 그럼 또 급반등되는 거잖아. 일단 긍정적으로 해석합시다. 그래서 외국인 선물 포지션과 국제 유가 프로그램 매매 데이터가 하루 종일 쳐다보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평범한 장세 절대 아니에요. 오늘은 지수가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이런 날은 상승장에 벌었던 자산들 다 토해내는 시장 되면은 뱉다 못해 녹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지수보다는 종목이 돈을 줄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은 위기에서는 석유, 가스, 방산, 그리고 우리가 지겹게 공부했던 해운하고 LNG 한두 번 공부했습니까? 우리가 에너지 인프라, 에너지 안보 걱정됐을 때 원전, 야 우리 이거 에너지 같은 거 체크해봐야 된다. 원전 한두 번 공부했습니까? 한두 번 아니었죠. 이거 칭찬 받아야 돼요. 자, 한국경제 쇼츠부터 저 나오는 거 쎄고 쎄어요. 깔끔하게 공부시켜 놓은 게 지금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조금 더 자극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 채널에서 좀 해야 될 것 같고. 자, 일단은 조금 있다가 지금 장세는 뉴스 하나의 계좌가 흔들리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정보가 늦으면 수익이 아니라 손실이 돼버리고요. 계속 말씀드려요. 스치면 갔어요. 제가 살려놔야 돼요. 테마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복구는 언제 하실 겁니까? 만약에 물리면. 미리 준비한 사람은 좋았고 양시장 모두 다 공부를 했고 뉴스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 이따가 방송 마감되고 이거 바로 킬 거예요. 바로 이제 새 전선, 바로 다음 이슈로 한번 가겠습니다. 중동 전쟁 전기와 푸틴이 웃는다라는 이슈입니다. 보면요, 이란 전쟁에 러시아산 원유 가격이 좀 급등을 할 거래요. 맞죠? 전쟁 재정에 숨통이 트였다. 외고요 존재감이 과시된다. 전쟁 자금줄이 풀린다. 우크라이나 타격이 우려된다. 자, 요거 헤드라인은 바로 들어오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됐느냐? 유가 상승이 무슨 영향을 미칠 것이냐? 자, 이 아래 보면 러시아 새 전선에 대한 의혹을 제가 유독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죠? 새 전선에 대한 의혹을 키울 수도 있다라고 보도했다. 잘 보세요. 러시아는 원래 우크라이나 이런 분쟁 당시에 서방 제재를 어마무시하게 받습니다. 맞죠? 나토의 왕따다라고 우리가 재미있게 공부를 해놨던 그 관련된 그런 이슈가 됩니다. 원유 판매가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경제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란 전쟁이 발발하면서 유가가 상승했죠. 러시아 원유 가격이 배럴당 50에서 100달러 수준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럼 러시아의 국가 예산 중에 세수 확보가 원유의 비중이 클까요, 작을까요? 평균값이 59달러에 맞춰져 있더라고요. 균형이 59달러로 기준으로 균형이 설계되어 있는데 지금 100달러 수준이면 엄청난 재정 극제 아닌가요? 즉 분쟁에 돈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러시아가 돈을 벌면 우크라이나 전쟁 더 오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래 할 수 있잖아요. 서방에서는 이 상황을 우려하고 있는 기사인 거예요. 이게 중동 전쟁 장기화 푸틴만 웃는다고, 푸틴이 웃는다. 요게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변수가 있어요. 새로운 전선을 열 가능성도 있는데 트럼프가 러시아 원유 제재 완화 카드를 검토하고 있어요. 러시아랑 대화했죠. 이미 인도의 러시아 원유 구매 허용 가능성, 이거 꼭 검색해 보세요. 인도에 러시아 원유 좀 팔아도 돼?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원유가 다시 시장으로 나오면 러시아가 돈줄 들어오는 거예요. 더욱더 싸움 오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조심하라는 거냐? 이해는 싹 됐죠? 핵심은 유가예요. 지금 중동 전쟁 이거 길어지면 유가 올라가고 유가 올라가면 러시아 돈줄 사라는 소리입니다. 전쟁이 길어진다는 겁니다. 호르무즈 이슈로 우리가 유가가 상승을 했어요. 러시아의 돈줄까지 증가되면 지금 이란과의 그것도 머리가 골치 아픈데 우크라이나까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지금 질문 같은 경우가 나오는데 이게 종목 상담이라 종목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이 부분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 에너지, 석유, 가스, 방사는 우리가 공부했던 대로 이건 이벤트들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럼 유가가 안정되면 전쟁 프리미엄이 빠지길 우리는 바라야 되는 부분이에요. 맞죠? 그런데 전쟁 프리미엄에 빠지면서 관련 테마도 같이 식어갈 가능성도 있지만 유가를 오늘 해석하는 사람이 진짜 승리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읽으면서도요, 저도 공부시키면서도요, 참 기분이 좋지가 못해요. 전태진 대표님도 얘기를 했죠. 그렇죠? 어디 있는지 모른다. 기뢰 깔리는 순간 호르무즈 완전 마비. 후속 체크를 제가 안 그래도 체크를 해본 바 기뢰가 설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태진 대표님도 말씀하셨죠. 중첩된 이슈인데 어차피 어쩔 수 없어요. 배워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선발 폭발 위협, 항해 강행 어렵고 미 유조선 호위 임무도 차질을 빚는다. 자, 봅시다. 자, 여기에서 국방장관 이야기 나오고, 자, 가장 중요한 내용만 갑시다. 전태진 대표님한 거 다 빼고, 단 한 척의 유조선이라도 기뢰에 파괴되는 순간 보험사들이 보장을 중단한다. 가장 강한 내용이에요. 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깔았을 가능성인데 진짜 깔았죠. 이제 몇 개야를 집중하고 있죠. 골이 이제 슬슬 쑤시죠. 공부가 됐기 때문에 쑤신 거예요. 이벤트 드리븐이 정말 클 거란 소리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좁은 곳이 약 40km 정도 된답니다. 실제로 선박이 다니는 항로 중에 우리 남해안 이순신 장군님 싸울 때처럼 좁은 구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뢰가 몇 개만 깔려도 선박이 못 지나갑니다. 기사에서 중요한 문장 몇 개 설치하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보험사들,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보험사 싸게 해서 합리적으로 하겠다 했는데 하나라도 기뢰에서 파괴되는 순간 보험사들이 보장 중단할 거란 소리 아닙니까?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다는 소리죠. 이거 기뢰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탐지 어려워요. 이거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제거도요 되게 오래 걸려요. 기사상 수주에서 수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뭐 한두 개 말고 우리 혹시 군필자분들 지뢰 탐지병이 있으십니까? 제가 5사단 나왔을 때 일반 땅에 묻혀진 지뢰 파견 딱 한 번 나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 지뢰 탐지할 때요 이거 돌리잖아요. 삐삐삐 울리잖아요. 영화랑 다르잖아요. 이게 삐 울리면은요 30분을 땅을 파대요. 30분을 팍팍 삽으로 파는 게 아니라 살금살금 30분을 파대요. 그럼 뭐 나옵니까? 탄피 하나 딸랑 나오잖아요. 일단 금속이니까 금속만 하면 그냥 울리잖아요. 그 바다 밑에 뭐가 있을 줄 알고 삐삐 안 울릴 것 같으세요? 살금살금 파고 나면 탄피 하나 딸랑 나오는데 30분에 한 발자국 가더라니까요. 조금 더 갑니다. 한 발자국은 오버하고 조금 더 가는데 삐 소리 울리면 그 자리에서 30분이에요. 땅 파느라고. 근데 바다에서 동실동실 떠다니는 기뢰죠. 정말 강력한 이런 호르무즈, 이런 차단 무기가 될 거라고요. 그렇죠. 지금 이란 차남이 뉴스의 본질을 생각해 봅시다. 이란 진짜 무기는 어떻게 보면 핵이 아니에요. 뚜껑 딱 열어보니까 뭐예요? 시장은 호르무즈 해협을 무서워하고 있던 거예요. 최고 지도자 후계자 이거 모즈타바 하마네이 관련 이거 모를 것 같습니까? 이게 무기인 거? 이란 강격파 핵심 인물들이 혁명 수비대랑 지금 연결이 다 되어 있고, 자 우리 툭 터놓고 얘기해 봅시다. 진실되게. 후계자 입장에선 아버지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 이 바득바득 깔고 있을 거라고요. 맞아요? 여러분들 아버지 돌아가셔봐요. 그러니까 나쁘다 착하다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 바득바득 깔고 있는데 하물며 현재 확인된 상황은 공습 전날 부상까지 입었습니다. 부상설 은신설 나오고 있잖아요. 하메네이 부상 은신 검색해보세요.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하물며 다쳤어요. 팩트든 아니든 일단 은신설이니까. 최근 공습 이후에 진짜 공백 속에서 얼마나 이를 갈고 있을 것 같습니까? 안 갈고 꼬리 접어주면 다행인데 도끼는 도끼대로 올라왔을 거라고요. 저 같아도 도끼 올라와요. 자, 대한민국 헤드라인으로 가봅시다. 도끼를 먹으면 상태. 이거 그대로 갖고 오세요. 헤드라인. 자, 그때 당시로 새벽에 헤드라인을 딱 체크해봤어요. 자, 뭐예요? B2부터 시작을 해서
물가, 전기요금 안정, 뭐 이런 것들 ESS 뭐 이런 거 뭐 나오죠. 테마로 돌아갈 수 있는 확률, 골칫거리 뿌리 뽑기 뭐 이런 것들 나오죠. 지금 비투라는 건 지금 과열이라는 거잖아요. 보통 변동성 확대되기에 앞서서 강한 흔들기 나올 때 등장하는 많이 그럴 때 나오는 뉴스입니다. ESS 로봇 배터리 지금 시장 주도가 테마가 아니라 테마 장세에서 뭐 맞네요. 테마죠. 테마 장세에서 세론이 나오면 시장은 전쟁을 보고 있지만 돈은 에너지를 보고 있다. 뭐예요? 이것도 결국 에너지, 인프라 이런 얘기잖아요. 유가로 갈 것이냐, 이런 원전으로 갈 것이냐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제가 종목을 안 해드리는 이유는 이거 어설프게 이란이 맞냐 틀리냐 이렇게 우습게 보고 손 나가면 난리 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갖고 제가 종목을 오늘 유독 안 해드리죠. 제가 종목으로 시작해서 종목으로 끝내버리잖아요. 근데 공부가 되어 있으면 오늘 같은 날이 진짜 돈 벌기 좋은 날이기도 해요. 자, 근데 이런 거 하면은 좀 그렇지만 이거는 진짜 자랑 아니고요. 자, 아무튼 제가 이거 딱 8시 끝나자마자 바로 열어서요. 돈 될 수 있는 종목들하고 지금 오늘 진짜 벌었던 거 다 뱉어내는 장이에요. 제가 살려드릴게요. 오늘 끝나자마자 유일한 주식 한번 오시면 됩니다. 제가 거짓말 아니고 진짜 죽었다 살아났어요. 제가 완전 죽었다 살아난 놈이 뭘 못합니까? 뭘 못 살려요? 죽은 놈도 살아났는데 이거 제 차예요. 제 차. 진짜 이거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한국경제TV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줘요. 진짜 이거 눌러주세요. 제가 내일도 하거든요. 이거 봐야 돼요. 이거 제 인사이트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위기로 해서 겁들이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팩트. 누군가 용기 있게 말하는 사람 하나는 있어야죠. 살려나면 좋은 거, 안 살려내면 살아날 때까지 제가 계속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시장이 어떤 시장입니까? 자, 이거 종목 얘기 안 했지만 그래도 이 공지사항 반드시 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돈 버는 고품격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죠,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뭐예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계좌가 녹아나지 않게 지키는 콘서트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진짜 진실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시장이 어떤 시장이에요? 뉴스 하나에 지수가 빠지고 움직여버려요. 종목이 자칫하면 저번 주 유가로 해서 흔들렸을 때 기억하세요? 이거 너무나 중요한 얘기니까 들으세요. 지수가 6,500 찍을 때 생각해봐요. 6,500. 외국인이 팝니다. 그래, 고점일 수 있으니까. 5,000으로 떨어집니다. 외국인이 팝니다. 5,500으로 반등합니다. 외국인이 팝니다. 뭔가요? 왜 세론인데요? 다 이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고 이런 유가 급등이 미국인들, 외국인들, 그리고 하물며 기관까지 연기금 100조 투입한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투입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외국인들 좋은 일 시킨 거예요. 외국인들 차익 실현 도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러시아 내마녀의 날, 내마녀의 날. 호르무즈 해요. 외국인 선물. 이거 다 연결해서 체크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돼요. 누군가는 진짜를 말해줘야죠. 대한민국 시장 강해요. 맞아요. 틀린 말 없어요. 저도 지금도 이 말 하면서 이 공부 시키면서 진짜 올라오길 바라고 있어요. 빠지면 어떡할 건데요? 스치면 간다. 죽었다 살았다. 제가 돕는다. 한국경제TV 인사이트에서 드리면서도 뉴스 나오기 전에 석유 갔죠? 가스 갔죠? 방산 갔죠? 해운 지겹게 갔죠? 제가 자랑을 왜 안 합니까? 종목 하나도 안 켰죠, 오늘. 단 하나도 자랑한 거 안 켰죠? 그렇죠. 페노션부터. 장난 아니, 하나도 안 키잖아요. 지금 하나 켰네. 어마무시하게 제가 다 갔어요. 방산에 안 간 게 없어요. 제발 찾아보세요. 안 간 게 없어요. 그런데 왜 말을 안 합니까? 끝난 자리에서 뉴스 보고 끝난 자리에서 매수하면 어떡할 건데요? 제가 계속 말해요. 끝난 자리에서 매수하면은 가뜩이나 녹아있는데 한 방 놀리다가 녹으면 어떡할 건데요? 뉴스 해석 못하면 계좌 녹는 시장이에요. 혼자 버티다가 계좌 흔들리고 추격 매수하고 할 거예요. 다음날 반대 매매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지금 제가 오전에 채팅창 대충 보거든요. 반대 매매도 있지 않을까? 뭐 이거 이번에 내마녀의 날도 있지 않을까? 맞아요. 유가 해석하는 사람이 돈 버는 거예요. 위로받고 좋은 소리 들으면 저야 인기 많아지고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계좌는 녹는다니까요. 장전에 예를 들어 제가 틀려요. 유일하니 틀렸어. 못한다니까. 그럼 웃으면서 넘어가줘요. 녹으면요. 녹으면 어떡할 건데요? 제가 장전에 왜 움직였는지 다음 테마가 왜 여기로 올 건지 실시간으로 다 설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장을 준비해야 될 게 아니라 리스크를 인식하고 리스크에서 빨리 움직이는 게 진짜 시장을 살린다는 겁니다. 자, 봅시다. 자, 그럼 우리가 트럼프 종전 이슈가 왜 이야기가 나왔는지 이제 쏙 들어올 겁니다.
셀프 종전선언 하는 거 우리 속내 한번 보자고요. 미국 시장이 미국 입장에서는 자 이란이 바득바득 깔고 아버지 돌아가셨죠. 맞아요? 이란 입장에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 바득바득 깔고 있고 자 이 상태에서 이란이 항복하든 안 하든 단 발끝 너 죽고 나 죽게 나오면 어떡합니까? 트럼프가 바보입니까? 속내가 보이죠? 이제 읽히죠? 이제 읽힌다고. 프로는 심플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해되잖아요. 이해돼요? 항복하든 안 하든 이거 잔디깎기처럼 조금 자라날 것 같으면은 깎고 자라날 것 같으면 깎고 그리고 생명을 잃어가는 이런 분쟁에서는 정치적 리스크가 어마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까지 또 제가 체크를 해드렸잖아요. 브라운 소식에서 1경 단위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8조 달러가 사망자 90만 명 20년간. 그러니까 트럼프도 이걸 인식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해소 여지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미국이 꼬리 빼고 끝낼 여지도 있어요. 미국이 충분히 충분히 끝났다. 이란은 충분히 없앴다. 그래서 종목이요. 그래서 대부분의 부분들은 좋게 풀렸을 때는 원전 쪽으로 실어야 됩니다. 에너지 원전 쪽으로 실으시고요. 왜냐하면 에너지 인프라는 호르무즈 길에 깔렸죠. 석유가 전기차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전기차는 보시면 안 돼요. 전기차가 왜 안 되냐면 기름 이제 석유 안 들어오니까 전기차로 가겠지? 부정 리스크에서 부정으로 돌지가 않아요. 이것들은 우리가 에너지를 준비해야 되겠어. 원전과 에너지 인프라로 갑니다. 전기차 갑자기 반짝 떠올리신 분들은 싹 지워요. 잘 안 가요. 안 간다는 게 아닌데 일단 오늘은 안 좋게 풀렸을 때는 이쪽을 보시고 진짜 안 좋게 풀린다. 그럼 아까부터 몇 번 했습니까? 몇 번. 석유, 방산 이런 것들 보라고요. 석유, 방산 이런 것들 보면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시간이 진짜 부족하네요. 해도 시간이 너무나 부족한 것 같은데 우리 성격 다이나믹 하십니다. 이래야 돼요. 저도 이런 게 좋아요. 이런 분들이 너무나 좋아요. 저는 시원시원하게 어디로 봐야 되냐? 방위산업, LNG, 인프라 여러 가지 다 보면 됩니다. 이쪽으로 아무튼 이 테마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그리고 전기차 이거 석유 안 돌면 전기차 가지 않을까? 안 가요. 오늘은 안 돼요. 올라올 수 있는데 확률이 조금 낮죠. 이렇게 대체 수요를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조금 이제 이런 말을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이거 끝나자마자 바로 방송 켤 거예요. 바로 방송 켜고 우리 시장 진단하면서 실시간 제가 확인시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바로 킬 거니까요. 유일한 주식 검색하시고요. 지금 오늘 너무 심각해서 계좌 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살려놓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경제TV 구독해주시고 제가 매주 목요일 금요일 날 한국경제TV에서 진짜 살벌한 인사이트, 서슬이 새팔에 있는 인사이트를 전해드리고 있어요. 지금 이거 시장에서 제가 뭐라고 했죠? 기억 안 나실 것 같은데 원유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오늘 호르무즈 기뢰고 원유에 대한 유가를 계속 보시고요. 자, 달러 보세요. 달러. 자, 보세요. 달러. 제가 저번에 달러 공부 한번 시켜드렸어요. 자, 달러 딱 체크합시다. 지금 위치 좋아요, 안 좋아요?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오죠? 안 좋아요. 뭐예요? 제가 종목 얘기를 왜 안 했냐? 이거 프로 아니면 대응 잘 못해요. 이거 달러 환율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달러 환율 잘 보고요. 그럼 환율하고 달러 중에 뭘 더 중점적으로 봐, 이라나? 네가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당연히 그 유가죠. 당연히 유가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중요하게 봐야 된다. 유가죠. 왜냐? 달러는 유동성 공급, 돈 풀면 끝나요. 잠깐만, 시간이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시간이 넘어가가지고 자 이걸로 마감을 할게요. 딱 30초만 더 하겠습니다. 근데 돈을 풀고 유동성 공급하면 끝나는데 원유는 해결이 안 되면 답이 없어요. 총량이 얼마나 대한민국 들어오는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채널에서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TV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